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4월 1일 수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 아침에 어디 갈 일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또 뉴스를 한번 전해드려 봅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더 MPL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대통령이 살고 있는 화이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화이트하우스 웨스트 윙을 전부 다 이제 무너뜨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볼륨을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거기가 지금 건설이 지금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제 갑자기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리처드 레온이라고 하는 연방 판사가 있다고 합니다. 연방 판사가 의회에 승인이 있을 때까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을 하고 있는 볼륨 만드는 것을 즉각 중단을 해라 라고 금지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한 백악관의 관리자일 뿐이다. 소유주가 아니다. 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역사 보존을 위한 국립 신탁 Trust for History Preservation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손을 이렇게 또 들어주었다. 라고 하네요. 하지만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항소를 이렇게 할 것이지 않습니까? 항소를 이렇게 또 할 것이기 때문에 명령 집행은 14일 동안 이렇게 또 유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다 부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제 부순 것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렇게 또 부쉈거든요. 다 부셔버려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지하를 먼저 짓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를 이렇게 또 짓고 있기는 있는데 우선 이제 지하에는 보안 벙커를 지금 짓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안전이나 그런 이제 보안 작업 같은 것들은 지금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거는 우선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짓는 거는 그 의회에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보류를 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으려고 하고 있는 그 볼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000여 명 가량을 수용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볼륨이다. 볼륨은 연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회장을 엄청나게 지금 크게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파티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서 최소 들어가는 그 비용은 3억 달러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 최소 3억 달러이지 아마도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백악관 그 동간을 이렇게 또 철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민간 기부금으로 지금 지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적절한 절차를 지금 거치지 않고 있다. 라고 지금 비판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건축심의위원회의 승인은 받기는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공청회 의견 한 99% 정도가 부정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판결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백악관에 이렇게 또 짓는 거 잠깐 이제 멈춰라 라고 금지 명령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추스 소셜 있지 않습니까? 추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하네요. 본인의 노력이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표시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백악관을 훨씬 더 좋게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이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추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백악관을 부순 것도 이제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렇게 또 부셨거든요. 그때 셧다운이 될 때 이제 갑자기 부수지 않았나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기습적으로 남들이 이제 뭐라고 하지 않을 때 그렇게 또 부순 게 아닌가.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백악관이 자기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백악관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또 부숴버리고 지금 뭐 새롭게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볼륨을 짓겠다. 무슨 무대장을 이렇게 또 짓겠다. 그거는 좀 이제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2주에서 3주 내에 이란에서 철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어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이랑 막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한테 우리 지금 이 중동에 있는 군인들 2주에서 3주 내에 철수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미군은 이란의 핵 위협을 다 제거를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이란이 만약에 그거를 또다시 재건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면은 뭐 핵무기 같은 걸 다시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는 그 시설을 다시 지으려고 하면은 15년에서 20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수요일 오후 9시에 동부 시간으로 오후 9시에 전쟁과 관련을 한 이 대국민 연설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2주에서 3주 내에 이란에서 철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이란에 있는 핵시설들 전부 다 없애버렸다. 다 부셔버렸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오늘 이제 동부 시간으로 이제 9시에 여기 이제 LA 시간으로는 한 6시쯤에 대국민 그 연설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거 2, 3주 내에 전쟁을 끝낸다라는 거는 소리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제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폭등을 했어요. 다우존스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뭐 나스닥도 뭐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난리 부르스가 어제 이렇게 또 났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주식시장에 너무나 많이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비난을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주식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다 주식시장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밖에 없어. 이 전쟁을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다 내려갔다가 지금은 다 끌어올리려는 그런 얘기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트 헤그세스 미국의 국방장관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에 우리는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란에서 우리 미국을 향해서 쏘는 그런 미사일 같은 것들이나 이 드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지금의 전쟁 중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에 우리가 또 이제 공격을 뭐 심하게 이렇게 또 할 건데 아마도 이제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며칠 내에 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지금 이 피트 헤그세스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쇄가 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랍 에미리트가 미국이랑 그리고 이제 동맹국들이랑 이렇게 또 힘을 합쳐가지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을 할 지금 계획을 이렇게 또 짜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 3주 내에 뭔가 일어나고 이란 뭔가 이제 커다란 게 일어나고 그리고 2, 3주 내에 이 미군을 전부 다 이제 철수를 이렇게 시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에서 이제 개방을 무력으로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미군은 아직도 계속 이제 추가 파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에다가 군세력을 지금 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 그 호가 지금 이 중동으로 급파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급파가 이렇게 또 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중동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개의 항공모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항공모함이 더 가. 그래서 3대의 항공모함이 아마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2, 3주 내에 뭔가 커다란 게 일어나려고 지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지금 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은 바로 이 유가는 급락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빨리 개방을 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가격을 빨리 내리지 않을까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이란의 전쟁을 빨리 이렇게 또 끝내기 위해 가지고 뭐 중국이나 파키스탄은 지역의 그 안정 회복을 이렇게 또 목표로 해가지고 5개의 평화안을 공동으로 이렇게 또 발표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파키스탄이나 중국이나 전쟁을 빨리 좀 끝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지금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지금 전쟁에 이렇게 또 끝내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가 미친 듯이 폭등을 했다라고 하네요.
7.24%가 폭등을 했다.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도 4.5%가 폭등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한국 증시도 뭐 난리가 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도 어제 어마무시하게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조금씩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폭등을 일으키기도 해버려가지고 난리가 어제 뭐 나스닥이 한 3%가 상승을 했나?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전쟁이 실제로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갈디안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피트 헤그세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있는 가수 이 키드락 있지 않습니까? 키드락의 자신의 집 앞에 그 아파치 헬기 2대가 그렇게 왔다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자신의 그 SNS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또 올렸는데 뭐 조회수가 미쳤습니다. 뭐 거의 이 키드락을 그 영상을 찍게 해줌을 해가지고 이 아파치 헬기가 자신의 집 앞에 이렇게 또 와서 경례를 하고 가는 그 영상을 이렇게 또 찍음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뭐 거의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미군에서는 이게 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가지고 군율을 잘 지킨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피트 헤그세스가 어제는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육군이 그렇게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몇 시간 만에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다가 이렇게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나 피트 헤그세스는 직접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뭐 기자한테 얘기를 해서 뭐 뉴스에 이렇게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소셜 미디어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처벌도 조사도 없다. 이 아파치 헬기의 조종사는 처벌도 없고 조사도 없다. 그냥 업무를 계속해라. 이 사람들은 애국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정지 처분을 이제 받았다고 하거든요. 받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전격 취소를 했다. 라고 하네요. 야, 서스펜션을 당했는데 이거를 바로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얘기도 이렇게 또 나왔대요. 이 얘기에 이렇게 또 나온 것에 대해서도 좀 유머스럽게 이렇게 또 넘겼다고 합니다. 그 아파치 헬기가 이렇게 또 갔는데 아마도 그를 방어를 해주려고 간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얘기도 이렇게 또 해주기도 하고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드락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내 집이 있는 곳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군인들이 훈련을 이렇게 또 하다가 헬기들이 자주 지나가는 그런 곳이다. 그런 곳인데 그런데 아파치 헬기가 잠깐 왔다가 이렇게 또 간 건데 그러면서 내 친구가 트럼프 대통령 총사령관이다. 트럼프 대통령 총사령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진짜 군사력을 뭐 개인한테 이렇게도 거의 뭐 쓴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지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이 헬기 아파치 헬기가 이 키드라 그 집에 갔었을 그 당시에 이 미 전역에서는 노킹즈 시위 있지 않습니까? 그 시위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었던 그 날이었다고요. 그러면서 그 장소에서도 그 시위가 일어난 그 장소에서도 아파치 헬기가 이렇게 또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로 갔죠. 좀 위협을 주려고 아파치 헬기가 갔는데 미친 거 아닌가? 아니 미국인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아파치 헬기가 좀 이제 낮게 이렇게 비행을 하고 그랬대요. 위협을 줘도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뭐 어쨌든 그거 하는 거 그 자체가 또라이 짓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아파치 헬기가 그 위로 지나가게 했다. 미친 거. 그리고 자신의 지지자들한테는 거기 아파치 헬기가 잠깐 멈춰서 가게 해가지고 영상 찍게 이렇게 또 만들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정직 처분을 이렇게 내렸는데 이 국방장관이 나와가지고 내가 다 풀어버렸다. 내가 다 풀고 트럼프 대통령도 좀 이제 옹호를 이렇게 또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지금 이 미국 돌아가는 꼴을 본다고 하면 너무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행정명령에 또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다가 이렇게 또 사인을 했냐면은 우편 투표를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인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민권자 그 명단을 작성을 하는 거에 이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야, 근데 이게 진짜 국가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을 해라라고 국토안보부와 그리고 이제 소셜 세큐리티 있지 않습니까? SSA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통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각 주별 시민권자 명단을 만들어라라고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고요. 지시를 하면서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우편 투표를 제한을 하는데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 개인은 연방 투표 용지를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체국이 이 명단에 등록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우편 투표지를 운송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거에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격이 없는 유권자가 투표 용지를 제공을 하는 선거관리 인력은 우선적으로 기소를 하도록 법무부 장관한테 이렇게 또 지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논란이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하네요. 헌법적으로 그 권한이 없다 라고 하네요. 선거 전문가랑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선거 관리의 권한이 주정부랑 그리고 의회에 있다 라고 이제 강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명령으로 명령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이제 무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면서 뭐 아리조나주나 오레곤주에서는 즉각적으로 이제 법적 대응을 지금 예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민주당 측에서 지금 소송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도 이미 유사한 그런 행정명령에 그 사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차단이 됐다고 해요. 차단이 됐는데, 그런데 또 조금 이제 다르게 해가지고 행정명령에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의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우편 투표 제한법이 지금 이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있다라고 하네요. 교착 상태에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이라는 그 카드를 이렇게 또 꺼내 들어가지고 또 이제 비상사태이다, 내가 사인을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편 투표를 통해가지고 부정 투표가 너무나 많다라고 주장을 아직도 계속 반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본 결과, 이제 다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지 않았습니까? 다 조사를 해본 결과 유권자의 사기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근거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거는 근거가 없다라고 합니다. 진짜 극소수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없다. 뭐 실수로 뭐 가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없다. 영향을 줄 정도로 없다라고 합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또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에 그 플로리다에서 자신의 별장에 있는 그 팜비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궐선거가 이렇게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보궐선거에서는 우편 투표를 허용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유리하다고 하면은 우편 투표를 허용을 해주고, 자신한테 유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편 투표를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진짜 트럼프 대통령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것들, 그런 짓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또 많다라는 것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주식시장이 미치게 이제 폭등을 했다. What happened to Dow라고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다우존스가 어저께 1000포인트 이상 폭등을 했다. 2.4%가 급등을 했다. 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다우존스가 2.4%, 1000포인트가 이제 상승을 한 것 뿐만이 아니라, S&P 500도 2.8%가 급등을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3.8%가 폭등을 했다. 미친 듯이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올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따꼬를 하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지금 이 상황이 좀 나쁘니까 그냥 빠지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 또 치킨 사업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투자자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를 이렇게 또 하더라도 만약에 뭔가 조금 이제 잘못된다 그러면은 그냥 치킨 사업 쫄아가지고 지금 내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2주에서 3주 안에 군인들을 다 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주에서 3주 내에 군인들을 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안도를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이제 진짜로 이번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어제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이 말씀드렸을 때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1%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와 나스닥이 3.8%가 폭등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딱고를 하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 얼베이스의 치킨 사우스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막 들어간 거죠. 막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포모 현상을 또 이제 겪었다. 포모 현상이지 않습니까? Fear of missing out. 나만 빼고 또 다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제 막 오르다 보니까 다 달라붙어서 다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어제 올랐는데 더 올라버렸다. 와 이러다가 전쟁 안 끝나면은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란의 반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있 그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안보를 만약에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그러면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어제 또 끝판에 더 올랐다고 합니다. 더 올라서 나스닥이 3.8%가 급등을 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2주에서 3주 안에 철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또 옹호를 이렇게 해줬다고 하네요. 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 입대로 말하는 대로 주식시장이 막 오르락 내리락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뭐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장은 뭐 난리가 나가지고 막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 게 이게 가장 문제다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빠져나오겠다. 2, 3주 내에 빠져나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빠져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유가는 계속 높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전 세계 경제에는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위협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는 모르는데 어쨌든 어제는 미친 듯이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군은 2주에서 3주 안에 다 철수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피트 헤그세스도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뭐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어제 난리가 났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어제가 3월 31일 이제 딱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유가는 아직도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브렌트유는 105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면서 어제 또 한 1.5% 정도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달 한 달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60%가 폭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1988년도 이후로 월간 최대 상승률이다. 엄청나게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WTI도 100달러를 넘어선 그 상태로 어제 거의 뭐 103달러로 1.5%가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높게 이렇게 또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하네요. 이 WTI도 이 3월 한 달간 51%가 상승을 했다.
미친 상승률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유가는 안 내려온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긴 있어요.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유가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그 70년대 그 유가 파동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전쟁이 끝난 뒤로 더 심해졌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를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올랐어. 올랐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제 투자자들이 포모 현상, fear of missing out, 나만 빼고 다 돈 버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다 달라붙어 버려가지고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올라갔는데, 야, 이거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러한 상태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어제 인텔 있지 않습니까? 인텔의 주식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올랐다라고 하네요. 인텔은 어제 7%가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ARM 있지 않습니까? ARM이 새롭게 자사해서 만든 그 칩을 이렇게 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새로운 이 AI 칩은 서버에서 뭐 저전력으로 뭐 이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칩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인텔은 지금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벌써 지금 이 ARM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저전력의 그 뭐 CPU 같은 거, AI 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벌써 라인업을 보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또 이제 많이 주식이 이렇게 또 올랐다 라고 합니다.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88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낮은 전력 소모를 하고 있는 그런 칩이 있다. 그리고 12개 채널에 이 DDR5 메모리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을 가진 벌써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뭐야, 이 암에서 이렇게 새로운 칩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내놨는데, 그런데 인텔은 벌써 있네 라고 하면서 주가가 어제는 많이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게 뭐 인텔만 이렇게 또 오른 것이 아니라 어제는 암도 암은 더 올랐던데, 암은 더 오르고 어쨌든 간에 어제는 기술주들 다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다 이렇게 또 올랐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AI로 인해 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AI 시대 때 과연 어떻게 하면은 생존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간만이 가진 5가지 능력이 있다. AI는 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그런 5가지 능력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AI 시대가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이 5가지 능력을 잘 이제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인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가 없는 curiosity, 호기심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떠한 가능성이 중요한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 curiosity가 있다. 굉장히 궁금한 거, 호기심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 AI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기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AI한테 없는 게 바로 용기다 라고 하네요. courage, 이 용기가 사람한테는 이렇게 또 있다 라고 합니다. 이 AI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항상 계산을 하는 거는 위험이다, 리스크만 이렇게 또 계산을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그 위험을 감수를 하더라도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을 감수를 하고라도 이 어떠한 그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실행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행동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AI가 못하는 거를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creativity, 그러니까 창의성이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하네요. AI가 가지고 있는 거는 창의성은 솔직히 없다. 원래 기존에 있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새롭게 조합을 하는, 리믹스를 하는 것은 있는데, 그런데 새로운 것을 만들 수는 없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창의성을 길러야 한다 라고 하네요. 리이매징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람들밖에 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이 AI가 없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컴패션이 없다, 공감을 하는 그런 게 없다 라고 하네요. AI는
흉내만 낼 수 있다. 공감을 하는 듯하게 흉내만 이렇게 또 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진심으로 느끼고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실제로 이제 공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뭐 회사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이제 관계를 이렇게 또 맺고, 그리고 팀을 공동체로 이렇게 또 변화를 이렇게 또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AI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소통을 할 수가 있다. 사람은 AI는 소통을 할 수가 없고, 이 사람들만 소통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AI는 오로지 이 언어를 번역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로 대답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언어에 의미를 부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인간과의 그런 경험을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 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이 다섯 가지 능력을 키우는 게 이렇게 또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AI 나오기 전에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런 이제 핵심 이런 뭐 중요 사항들은 항상 바뀌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나이키의 실적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실적이 뭐 그렇게 좋게는 나오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실적은 괜찮게 나왔어. 실적은 예상치랑 뭐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조금 더 잘 나오고 그러기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제 9% 넘게 폭락을 했다.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또 이제 폭락을 이렇게 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네요. 작년이랑 이제 비교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나이키의 수익이 35%가 급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전책됩니다. 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 이익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그리고 또 이제 신발 가격도 이렇게 또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도 또 덜 되고, 악순환이 엄청나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이던스를 이렇게 또 내놓지 않습니까? 가이던스가 또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네요. 중국에서 매출이 한 20% 정도가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4분기 매출도 이제 감소를 할 것으로 다 내다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 이제 내려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지정학적인 불안성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실적이 앞으로 좀 이제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 주식은 9%가 폭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라고 하네요. 야, 지금 뭐 나이키는 턴어라운드를 이렇게 또 하려고 사업을 지금 회복을 이렇게 또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관세를 계속 붙이고 있고 전쟁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소비자들은 지금 돈을 안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의 턴어라운드는 지금도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있지 않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이 옵티머스 3세대를 요번 1분기에, 그러니까 3월 달에 원래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요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분기에는 이 옵티머스 젠 3를 공개를 할 수 없다. 이걸 좀 미뤄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옵티머스 3세대는 뭐 작동을 하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 대중한테 이제 공개를 하기 전에 마무리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으로는 공개를 하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또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옵티머스 젠 3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0개의 액추에이터 모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폰이 뭐 22도로 뭐 자유도를 갖고 뭐 더 정교해져 가지고 막 움직이고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옵티머스 젠 3에는 테슬라의 최신 칩인 AI5 칩이 탑재가 이렇게 또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옵티머스 젠 3가 올 여름부터 생산이 된다라고 하네요. 생산이 되고 이제 내년부터는 대량 생산으로 이렇게 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 모델 S랑 테슬라 모델 X가 생산을 안 한다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캘리포니아 그 프레몬트 그 공장에서는 테슬라 모델 S, X가 이렇게 또 생산이 됐었는데 그 공장을 이제 옵티머스 만드는 공장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또 이제 조만간 이제 내년쯤 된다고 하면은 옵티머스가 또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테슬라 공장에서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또 굉장히 많이 일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 직접 출석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이렇게 사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출생 시민권 그 행정명령에 이렇게 사인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대법원이 심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수요일에 그 출생 시민권 연방 대법원의 구두 변론에 직접 참관을 이렇게 또 할 계획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연방 대법원에 가가지고 참관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참관을 하면서 그 대법관들을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가 이 출생 시민권에 대해 가지고 이거 만약에 불체자가 이제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은 그 아이는 시민권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시민권자들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만 시민권을 주자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영주권자라고 하면은 이게 안 줄 수도 있어요. 원래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뭐 불체자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심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제 내일 연방 대법원에서 뭐 변론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지켜보고 있으면 와 이거 얘기가 잘 나올런지 이거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압박을 하는 건데 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권한을 너무나 지금 휘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헌법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한테는 시민권을 한다라는 헌법 제14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주는데 시민권자의 아이들한테만 주는 것이다. 합법적인 사람들한테만 이거는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이렇게 뒤집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면은 당연히 다시 뒤집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다고 하면은 다 백인들을 위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지금 미국이 특히 이제 백인들이 자신의 입지가 계속 좁아들어 가고 있다 보니까 히스패닉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아시안들도 막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었던 백인들이 좀 많은 불만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 내뱉어 주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그런 게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좀 속으로 지지를 하는 그런 백인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내일 모레 뉴스 한번 또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란이 미국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 회사들, 이 중동에 있는 미국 회사들을 공격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부터 이제 미국 회사들을 공격을 하겠다. 중동에 있는 미국 회사들을. 지금 이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미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테크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 그런데 여기를 지금 공격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미국 회사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그 반경 1km에서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은 빨리 대피를 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조만간 공격을 할 것이다. 아마 뭐 드론 같은 거 이제 보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야, 만약에 진짜로 뭐 구글 같은 곳이 공격이 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공격을 당하고, 뭐 애플이 공격을 당하고, 메타가 공격을 당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야, 그러면 진짜, 와, 주식시장 개폭락을 하겠네. 지금은 올랐지만, 그러니까 오늘은 올랐지만, 그러니까 어제는 올랐지만, 모릅니다. 만약에 공격을 당한다, 난리가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란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미국의 기업들이 테러 음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이란한테는 이 미국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테러죠. 테러이다 보니까 테러 음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8개 미국 기업을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인텔, 시스코, 휴럴파켓, 오라클, IBM, 델, 팔란티어, 테슬라, 보잉, 이렇게 미국 최첨단 기업들을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와, 이러한 이제 이란의 이제 발표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백악관에서는 우리 미군은 그 어떠한 공격도 다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뭐 이란이 뭐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격추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0% 정도는 격추를 하긴 하는데 나머지 10%가 문제는 그런 소리죠. 나머지 10%가 이제 공격을 만약에 한 곳이라도 당한다고 하면은 야, 그럼 모르죠. 그리고 지금 뭐 이란이 미사일을 쏠지 뭐 드론을 쏠지 아니면은 뭐 폭탄 같은 거 뭐 설치를 해서 할지 아무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리스크가 중동에서 이제 미국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가 갑자기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대변인, 이 캐롤라인 있지 않습니까? 캐롤라인 레빗한테 일을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왔고 있네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의 보도에 한 93%에서 97% 정도가 부정적이다.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만 이렇게 또 쓰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뭐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이런 이제 언론사들이 정직하지 않다라고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제 농담 섞인 그런 어조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You're doing terrible job 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계속 분열을 써야 할까? 뭐 쓰지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담조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도 좀 이제 압박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어떠한 뭐 잘못에 대해서는 다 지금 누구한테 넘기려고 지금 좀 밑밥을 이렇게 또 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야, 그런데 듣는 입장으로는 좀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농담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그런데 듣는 입장으로는 그 농담이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야 트럼프 대통령 또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을 이렇게 또 보면은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 엄청나게 감싸 돌거든요. 감싸 도는데 뭐 원래 그 일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좀 이제 꼴 보기 싫기는 싫죠. 꼴 보기 싫어. 어쨌든 간에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왜 기사들이 다 나 까는 기사들밖에 안 나오냐고 90%가 다 나 까는 기사밖에 없다고 라고 얘기합니다. 폭스도 좀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이제 안 좋게 이렇게도 보고 있다 보니까 폭스에서도 좀 이제 안 좋은 완전히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지금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야 기사들이 다 왜 이따위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백악관 캐롤라인이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을 좋게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책임 전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 이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 이 미국의 $100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인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해요. 유고부에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인이 $100에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1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지폐에 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60% 정도가 절반 이상 훨씬 더 많게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60%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인이 지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다.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단 23%밖에 되지 않는다. 60%가 반대를 하고 23%가 찬성을 하고 19% 정도는 나는 모르겠다. 뭐 될 대로 되라지. 별로 생각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19%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한 사람들 중에 한 44% 정도는 현지 대통령의 사인이 지폐에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절대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답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 이 지폐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재무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수집가들을 위한 아이템이다 라고 홍보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연방준비제도에서 이렇게 또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 이제 결제를 하는 것 중에 현금으로 이렇게 또 결제를 하는 것은 14%에 불과하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수집가들을 위한 아이템이다. 실제로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지폐에 또 사인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지폐는 누구 사인이 있지? 한번 봐볼게요. 재무부 장관의 사인이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이 바이든 대통령 때 나온 지폐인가 봐요. 자넷 옐런 재무장관 사인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 이제 들어간다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미국인들 60% 정도는 싫다. 트럼프 대통령, 현지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가는 것은 싫다라고 설문조사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이 미국이 트럼프화 돼 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다 자기 이름 넣으려고 하고 있어. 완전히 미국을 트럼프 브랜드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다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한다. 당연히 다 자기 걸로 만들 것이다 라고 제가 그때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미국을 트럼프화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야, 빨리 좀 트럼프 대통령 정권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가지고 2년 넘게 남지 않습니까? 아직도 한참 남아가지고 어쨌든 잘 버티면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